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22개월 아들을 굶기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무고로 고소까지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입주민에게는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주요 판결을 짚어봅니다. 예, 오늘 사건 법 시작합니다. 이번 첫 번째 소식은 또 박지훈 변호사 준비해 주. 아니 바쁘신데 또 이런 건 언제 준비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22개월 된 아이의 학대 치사 사건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22개월 남아고요. 가해자는 어머니 친모인데요. 이 아들, 22개월짜리 아들을 굶기는 등 학대를 했는데 또 병이나 증세가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망을 했고요. 사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를 한강에 버려버렸습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한강에 버려서 결국은 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등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공 기자, 이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당연히 그랬겠죠. 아주 참담한 모습이었다고요? 네, 이게 진짜 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이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 전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먼저 엄마는 지난해 6월부터 아이를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아이에게 적절한 식사와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분유를 탄 젖병 같은 거를 아이에게 물리지 않고 그냥 아이 옆에 둔 채로 이제 외출을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개월째 이제 학대가 이어졌고 이제 3개월 후인 지난해 한 추석 정도에 다가왔을 때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살이 굉장히 빠져서 광대나 뭐 등뼈 같은 게 잔뜩 도드라지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울지도 못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 10월 7일 정도에는 새벽에 아이가 호흡이 어렵고서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또 이제 아이의 뭐 입술과 발바닥 같은 데가 보랏빛을 띠게 되면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이제 당장 이제 병원에 가도 모자른 상황인데 이 상태로 이제 방치를 계속했고 결국 아이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친모가 아이를 이렇게 했던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남편이 닮아서 싫다. 저는 진짜 이거 보고 나서 정말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예. 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들, 딸이 있는데 유독 아들만 숨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아빠를 닮았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원래 생방송이라서 방송사고 날 뻔했는데요. 예. 진짜 이거는 뭐 정말 말이 안 나올 만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남편을 닮았다라는 거는 자기가 아이를 놓았으면 자기도 분명히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자기의 DNA가 있어요. 남편만 닮았는 게 절대로 아닌데 그럼요. 이거를 그 이후로 아이를 저렇게 굶겼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걸 아동학대치사로 갔는지. 이거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니죠. 미필적 고의한 살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 법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이거 아동학대치사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했는데 10년이 뭡니까 이거는. 그 아이의 사망을 생각하고 아이가 그 당시에 받았다는 고통 생각하면 이게 확정 판결이 안 났다면 반드시 검사는 항소하셔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를 죽이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또 유기했잖아요. 그렇죠.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사망했을 때 택배 상자에 잠시 보관을 합니다. 잔인한데요. 예. 보관을 한 다음에 딸이 이제 냄새가 나니까 엄마 이거 무슨 냄새가 자꾸 나느냐라고 딸이 계속 의문 제기를 했고 그때 이제 한강으로 가서 한강 그 잠실대교 남단 인근의 한강에서 이 아이를 이제 투기를 한 거죠. 유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체 유기한 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야, 진짜 자, 그 두 분 기자 보통 뭐 취재 과정에서 이런 아동 학대 유사 사례 좀 취재한 경험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경찰팀에서 이런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거를 취재한 경험이 있었는데 뭐 가장 최근에 하면 이제 올해 이제 벌어졌던 양천에서 일어났던 아동 학대 사건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고 또 올해 7월에는 이제 강동경찰서에서
아이를 때리던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서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숨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건들을 취재를 하면서 이런 사건들은 참 취재를 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고 이걸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양천에서 벌어진 일과 올해 7월 강동에서 벌어진 일의 공통점을 좀 꼽아보자면 반복됐던 신고가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신고가 반복돼서 들어왔던 사건들이었어요. 양천의 사건만 해도 이제 3차례 심지어 어떤 의사가 아이를 보고 아이의 영양 상태가 조금은 위험해 보인다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3차례 동안 이제 제대로 아이의 학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강동에 있었던 것도 지난해 7월에 이제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가정법원까지 갔던 사안인데도 아이가 결국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학대가 계속 반복되고 아이들이 계속 학대당하는 이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까운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그 같아요. 영화 미스백에 보면 그 아동 학대를 다루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럴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는 말이죠. 네. 이 살아남은 딸 아이, 이제 아들은 죽었고요. 그렇죠. 살아남은 딸 아이, 법원은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이 친구도 정서적 학대를 그렇죠. 당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서요. 범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요. 남아한테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사체 유기를 했죠. 딸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행위, 유기 방임을 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동생이죠. 아들 학대하는 모습을 딸이 같이 봅니다. 그러네요. 밥을 안 주는 모습을 보면서 때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은 환경에서 생활했다. 이 학대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다른 아동 역시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는 판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공감이 가는 것이 뭐 아빠를 닮았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안 닮았겠습니까? 닮았을 겁니다. 그냥 혼자 오해하는 거고 그래 따지면 뭐 다 죽이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죠. 자, 어제도 이 반성문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친모 이 사람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썼다고 하죠.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뻔뻔함? 진짜 목이 메이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아동학대를 예방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모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길이 없다 이런 막막함까지 느껴지는데 반성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아이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잘못해서 밀어서 아니면 어디 떨어지는 걸 못 잡아서 실수로 아이가 죽었으면 반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결과를 내가 예방 못한 내 부모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되는 모습을 받는 사람이 반성문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로 양형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